안녕하세요. 금일은 2026년 8월 첫째 주 글로벌 선박 발주 뉴스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신조선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중국 조선소의 수주 확대, 컨테이너선 발주 회복, 그리고 한국 조선소의 고부가 탱커 방어입니다. 벤체로 코스타 위클리 마켓 리포트, 위크 30일 2026에 따르면 이번 주 신조선 발주는 컨테이너선과 벌크선이 주도했고 원유 운반선, 제품 운반선, PCTC까지 발주가 확인됐습니다. 특히 로이즈즈 리스트는 2026년 7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주요 선종에서 총 51척의 신조선이 발주됐으며 중국 조선소가 대다수 수주를 가져갔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주 가장 큰 발주 흐름은 컨테이너선입니다. 벤체로 코스타 위클리 마켓 리포트, 위크 30일 2026는 컨테이너선 부문이 금주 가장 높은 수준의 발주 활동을 보였고, 특히 피더급과 중형 컨테이너선 발주가 중심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영국 기반 선주 조디행 마리팀의 발주입니다. 조디행 마리팀은 중국 행글리 헤비 인더스트리에 6400TU급 컨테이너선 8척을 발주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이 선박들의 가격은 척당 약 8천만 달러, 인도 시기는 2028년으로 정리됐습니다. 여기에 중국 선주 정어 트렁크 라인도 같은 조선소인 행글리 헤비 인더스트리에 4600TU급 피더 컨테이너선 6척을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척당 가격은 약 6,830만 달러이며 해당 선박은 중국과 발트해를 연결하는 항로에 투입될 예정으로 설명됐습니다. 노르웨이 선주 쌍어박스는 후베이 광지 그린 에너지 시프빌딩에 1300TU급 피더선 2척을 발주했고 추가로 4척 옵션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컨테이너선 시장에서는 초대형 선뿐 아니라 중형선과 피더선의 교체 수요가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발주가 대부분 중국 조선소로 향했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중국 조선소가 단순 벌크선뿐 아니라 컨테이너선 중형급에서도 가격, 납기, 슬롯 경쟁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 조선소 입장에서는 직접 수주 효과는 없지만 향후 대형 친환경 컨테이너선 발주가 재개될 경우 수주 경쟁이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로이즈즈 리스트도 최근 선주들이 대체 연료 대응 선박에 대한 발주를 늘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두 번째 핵심 뉴스는 한국 선주 판 오션의 VLCC 발주입니다. 스플래시 247에 따르면 판 오션은 캐스시 산하 칭다오 베이아이 시프빌딩에 31만 9천 디도르트급 VLCC 2척을 발주했습니다. 이 선박의 가격은 시장 소식통 기준 척당 약 1억 2,200만 달러로 언급됐고 인도 시기는 2030년 9월로 알려졌습니다. 칭다오 베이아이 시프빌딩과 차이나 시프빌딩 트레이딩은 판 오션과 31만 9천 DWT VLCC 2척 건조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박 사양도 주목할 만합니다. 해당 VLCC는 길이 339.5m이며 티어 3화 이달 페이지 3 기준을 충족하도록 설계됐습니다. 또한 향후 6,000세제곱미터 암모니아 연료 탱크 2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돼 암모니아 레디 선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판 오션은 2026년 3월에도 같은 설계의 VLCC 한 척을 칭다오 베이아이 시프빌딩에 발주했으며 이번 2척 추가로 해당 조선소에서의 VLCC 발주 잔량은 3척이 됐습니다. 또한 판 오션은 칭다오 베이아이 시프빌딩의 VLCC뿐 아니라 21만 DWT급 누케셀 맥스 벌크선 4척도 발주한 것으로 언급돼 해당 중국 조선소와의 관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뉴스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VLCC 2척 발주 때문이 아닙니다. 한국 선주가 대형 원유 운반선 발주를 중국 조선소에 맡겼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판 오션은 한국 해운사이지만 이번 VLCC 발주는 한국 조선소가 아닌 중국 조선소로 향했습니다. 국내 조선소 입장에서는 가격과 납기 경쟁에서 중국 조선소와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스플래시 247은 판 오션이 한국 하나 오션에도 VLCC 신조 시리즈를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즉, 판 오션이 중국 조선소로 완전히 이동했다기보다는 선종, 가격, 슬롯 조건에 따라
한국과 중국 조선소를 병행 활용하는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한국 조선소의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발주입니다. 벤체로 코스타 위클리 마켓 리포트 위크 30일 2026는 그리스 선주 스텔스 마리팀이 현대 미포에 오만 데드웨이트급 음알 제품 운반선 2척을 발주했다고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기준으로 이 선박의 인도 시기는 2027년, 선가는 척당 약 5,250만 달러입니다. 다만 별도 보도인 인덱스박스 기사에서는 스텔스 마리팀이 HD 현대 헤비 인더스트리즈의 말탱커 2척을 발주했고 척당 가격은 약 5,300만 달러, 총액은 약 1억 600만 달러, 인도 시기는 2029년 상반기로 언급했습니다. 여기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벤체로 코스타 위클리 마켓 리포트 위크 30일 2026는 조선소를 현대미포, 인도 시기를 2027년으로 정리했고 인덱스박스는 HD 현대 헤비 인더스트리즈, 인도 시기를 2029년 상반기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핵심은 스텔스 마리팀이 HD 현대 계열 한국 조선소에 오만 데드웨이트급 말탱커 2척을 발주했다는 점입니다. 인덱스박스는 스텔스 마리팀의 한국 조선소 신조 프로그램 규모도 언급했습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스텔스 마리팀은 최소 15척의 탱커 신조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선박들은 모두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것으로 설명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MR, LRE, 수에즈맥스, 벨시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텔스 마리팀은 올해 초 하나오션에 32만 DWT급 벨시 2척을 발주했으며 척당 가격은 약 1억 3,250만 달러, 인도 시기는 2030년으로 보도됐습니다. 이 발주는 한국 조선소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MR탱커는 초대형 렌지선이나 벨시보다 선가는 낮지만 반복 건조와 표준화가 가능한 선종입니다. 현대 미포는 중형 석유 제품 운반선 분야에서 오랜 건조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발주는 생산 안정성과 슬롯 활용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또한 스텔스 마리팀이 MR, LRE, 수에즈맥스, 벨시까지 한국 조선소에 폭넓게 발주하고 있다는 점은 그리스 선주들이 여전히 한국 조선소의 품질과 고사양 탱커 건조 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 조선소에서는 더 이상 건조하지 않는 벌크 선종에 대하여는 별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동차 운반선 시장에서도 의미 있는 발주가 있었습니다. 벤체로 코스타 위클리 마켓 리포트 위크 30일 2026에 따르면 키프로스 기반 셀롬 라인스는 차이나 머첸츠 헤비 인더스트리에 8600CU급 PCT 한 척을 발주하고 추가 한 척 옵션을 확보했습니다. 이 선박은 렌즈 이중 연료 설계를 채택했고 향후 암모니아 전환이 가능한 설계로 건조될 예정입니다. 인도 시기는 2029년으로 정리됐습니다. PCTC는 자동차를 운반하는 특수선입니다. 최근 전기차, 완성차 수출 확대, 친환경 규제 강화가 맞물리면서 고효율 PCTC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발주는 중국 조선소가 PCTC에서도 렌즈 이중 연료와 암모니아 전환 가능 설계까지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 조선소 입장에서는 PCTC 시장에서 친환경 사양과 고부가 설계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금주의 선박 발주가 조선소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첫째는 한국 조선업 영향입니다. 국내 조선소의 가장 직접적인 긍정 뉴스는 스텔스 마리팀의 MR탱커 2척 발주입니다. 벤체로 코스타 위클리 마켓 리포트 위크 30일 2026는 스텔스 마리팀이 현대 미포에 오만 데드웨이트급 말탱커 2척을 발주했다고 정리했고 인덱스박스도 스텔스 마리팀의 한국 조선소 중심 탱커 신조 프로그램을 보도했습니다. 이 발주는 HD 현대 계열 조선소의 의미가 큽니다. 말탱커는 중형 조선소의 주력 선종 중 하나이며 척당 5,250만에서 5,300만 달러 수준의 성가가 언급됐습니다. 한국 조선소가 MR, LRE, 수에즈맥스, 벨시까지 이어지는
탱커 포트폴리오에서 그리스 선주 수요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반면 판오션의 발시시 발주가 중국 칭다오 베이아이 시프빌딩으로 향한 것은 국내 조선소의 부담입니다. 판오션은 한국 선주이지만 이번 31만 9천 DW급 발시시 2척을 중국 조선소에 발주했고 척당 가격은 약 1억 2,200만 달러로 언급됐습니다. 이는 고부가 대형 탱커에서도 중국 조선소의 가격과 납기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국내 조선소가 완전히 밀리고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스플래시 247는 판오션이 하나오션에도 VCC 신조 시리즈를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했고 인덱스박스는 스텔스 마리팀이 하나오션에 32만 DW급 VCC 2척을 발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한국 조선소는 고사양, 친환경, 복잡한 선종에서 프리미엄을 유지하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둘째는 글로벌 시장 영향입니다. 글로벌 시장 전체로 보면 이번 주 발주는 중국 조선소의 수주 저변 확대를 보여줍니다. 행글리 헤비 인더스트리는 컨테이너선과 케이프사이즈 벌크선을 동시에 수주한 것으로 언급됐고 칭다오 베이아이 시프빌딩은 한국 선주 판오션의 벨시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차이나 머첸츠 헤비 인더스트리는 렌즈 이중연료와 암모니아 전환 가능 PCC를 수주했습니다. 이는 중국 조선소가 과거 벌크선과 저가, 선종 중심에서 벗어나 컨테이너선, 벨시시, 친환경 PCC까지 수주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로이즈즈 리스트도 2026년 7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총 51척의 신조선이 발주됐고 중국 조선소가 대부분을 확보했다고 정리했습니다. 이 흐름은 향후 한국, 중국, 일본 조선소 간 경쟁 구도가 단순한 고가 선박은 한국, 저가 선박은 중국이라는 구도를 넘어설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음으로 관련 기업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HD 현대 계열은 스텔스 마리팀의 MR탱커 발주를 통해 제품 운반선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현대 미포는 중형 탱커와 석유 제품 운반선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조선소로 이번 발주는 생산 슬롯 안정성과 수익성 방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오션은 이번 주 신규 발주 주체로 직접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판오션과 스텔스 마리팀 관련 보도에서 벨시시 신조 프로그램과 연결돼 언급됐습니다. 이는 하나오션이 벨시와 같은 대형 탱커 시장에서 여전히 주요 선택지로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중국 조선소 중에서는 행글리 헤비 인더스트리의 존재감이 특히 커졌습니다. 행글리 헤비 인더스트리는 조디행 마리팀의 6400TO 컨테이너선 8척, 정어 트렁크 라인의 4600TO 피더선 6척, 케이프 시핑 SA, 18만 1000 DWT 케이프 사이즈 3척과 연결돼 언급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조선소 관점에서 보는 핵심 분석입니다. 첫 번째는 단순 수주량보다 선종 믹스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발주 척수만 놓고 보면 중국 조선소가 압도적으로 많은 수주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조선소는 성가가 높고 기술 사양이 복잡한 선종을 중심으로 수익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스텔스 마리팀의 말탱커 발주와 하나오션의 벨시시 관련 발주는 국내 조선소가 여전히 고부가 탱커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중국의 고부가 선박 진입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입니다. 판오션의 암모니아 레디 발시시 발주는 중국 조선소가 친환경 대형 탱커 설계까지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해당 선박은 티어 3, 아래 페이지 3 기준을 충족하고 향후 암모니아 연료 탱크 설치가 가능하도록 설계됐습니다. 또한 셀롬 라인스의 PCTC도 렌즈 이중연료와 암모니아 전환 가능 설계를 채택했습니다. 이는 친환경 선박 시장에서 중국 조선소가 빠르게 기술 사양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한국 조선소는 성가 프리미엄 방어가 관건입니다. 한국 조선소가 중국 조선소와 같은 방식으로 가격 경쟁을 벌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향후 관전 포인트는 한국 조선소가 렌즈선, 암모니아 레디 탱커, 고효율 제품 운반선, 친환경 대형 컨테이너선에서 얼마나 높은 성가와 안정적인 마진을 유지하느냐입니다.
노이즈즈 리스트도 선주들이 대체 연료 대응 선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